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도체 최강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의 기술을 빼돌리기도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은 현재 전자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미국. 최근 미국은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기술과 장비 수출을 사실상 막아버렸다고 하는데요. 여기엔 일본, 네덜란드 등의 나라도 수출 규제에 동참하게 되면서 중국의 반도체 수출이 20.9%, 수입은 26.5% 떡락해버리기도 했죠. 이로 인해 2022년 한 해 동안 폐업하게 된 반도체 관련 기업이 5,700여 곳으로 파악되었고, 중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20년 이상 뒤처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내가 놀아주니까 만만해 보여?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2013년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반도체 산업을 떡상시켜보겠다 뭐 이런 건데, 이를 위해 2014년에 1387억 위안, 하나로 약 26조 19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도 했죠. 그리고 2015년 중국은 야심찬 계획을 하나 내세웁니다. 야, 언제까지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빌붙어서 반도체 팔아먹을래? 아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기술력만으로는 반도체 다 못 만드는데. 새끼가 빠져가지고 중국에서 안 되는 게 어딨어? 지금부터 반도체 대학 진운동에 들어간다. 내가 더러워서 안 할 수는 없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도체의 자금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죠. 중국은 2020년에는 반도체 자금률 40%, 2025년까지 70%를 찍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2019년에는 2,040억 위안, 하나로 약 38조 5,200억 원 규모의 2차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도 했죠. 심지어 중국은 중국다운 짓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해외에서 반도체 기술을 훔쳐오기도 했다는 거야. 실제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죠. 이렇게 중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켰고, 그 결과 중국의 반도체 생산량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2010년 중국의 반도체 생산 규모는 58억 달러, 하나로 약 7조 5,400억 원이었지만 2021년엔 312억 달러, 하나로 약 40조 5,400억 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이건 11년 동안 생산 규모가 5배 넘게 증가했다는 소리였죠. 물론 이 정도로 반도체 자금률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트래티지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25.61%에 불과했죠. 2025년까지 3년 남았는데 목표였던 자금률 70%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는 거지. 그래도 중국이 반도체 기술까지 훔쳐가면서 빠르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나라가 있었죠. 바로 미국. 미국은 자기 나라의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AMD에서 생산한 고성능 AI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2022년 10월 중국에게 치명타를 날리게 되는 규제를 발표합니다. 18나노미터 이하 D램 반도체, 14나노미터 이하 로직칩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였죠. 이것들은 반도체 중에서도 첨단 반도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중국에도 이런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그 기업들은 자체적인 기술만으로는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없었죠. 결국 웬만한 첨단 반도체 장비 생산에는 미국산 기술과 장비가 필수로 쓰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규제로 인해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반도체 기술과 장비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왜냐? 규제 대상 반도체를 만드는 중국 기업의 장비를 판매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에 미국 기술을 넘기지 말라는 거지. 이로 인해 중국은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생산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와, 미국이 제대로 각 잡고 제재에 들어갔다고? 중국 놈들 완전히 조졌네?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미국이 직접 제재에 들어간 거니까.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도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발전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이건 2022년 12월 29일에 중국 반도체협회 직접 회로 설계본의 이사장인 웨이 샤오진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웨이 샤오진은 중국 정부가 과학적이고 전면적이면서 지속성이 있는 고강도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들은 2035년 이후의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지금까지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지원을 할 것으로 예측했죠. 이보다 앞서서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1조 위안, 하나로 약 189조 원 규모의 산업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거든요. 그런데 웨이 샤오진은 1조 위안은 중국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다 라면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189조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원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게다가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기반으로 혁신 제품이 나올 거라고 하죠. 중국 땅이 워낙 넓다 보니 반도체 관련 사업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반도체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혁신 제품이 나오고 미국의 제재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실용적인 인재 양성을 하고 현재 가진 기술로 혁신과 발전을 이룬다는 등 아주 희망으로 가득 찬 꿈과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하지만 미국은 이미
과거에 같은 방식으로 중국에 치명타를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미국은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를 무역 제재 대상으로 올렸고 미국 기업들은 정부 승인 없이 화웨이와 거래하지 못하게 되었죠. 또 2020년 9월에는 미국 장비로 부품을 생산한 외국 기업도 화웨이와 허가 없이 거래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화웨이는 사실상 반도체 공급을 차단당하고 마는데요. 결국 화웨이는 어마무시한 타격을 받았죠. 2020년까지만 해도 화웨이는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2020년 화웨이의 매출액은 8,914억 위안, 하나로 약 168조 2천억 원이라고 하죠. 그러나 반도체 공급이 막히자 화웨이는 명치의 크리티컬 히트를 맞아버립니다. 2021년 화웨이의 매출액은 6,368억 위안, 하나로 약 120조 1,600억 원. 아니 1년 사이에 매출액이 약 28.6% 떡락했다는 거지. 오마이갓, 역시 천조국이야. 기업의 매출을 저 정도까지 떡락시킬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말은 즉 미국의 제재가 중국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큰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먼저 중국 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폐업을 하게 되었죠. 2022년 한 해 동안 폐업한 반도체 관련 기업만 무려 5,700여 곳.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나 더 이상 못 버텨 라면서 폐업을 하는 이유는 주문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반도체 규제 이후 중국의 반도체 무역은 떡락을 했는데요.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2023년 1월에서 2월까지 중국의 반도체 수출입은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수출이 20.9%, 수입은 26.5% 떨어졌죠. 게다가 건설이 늦어지거나 중단된 반도체 공장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디램 메모리 제조사인 CXMT는 2023년에 제2공장을 완공하고 가동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건설 계획이 늦어지게 되었고 빨라야 2024년이나 2025년쯤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YMTC도 미국의 제재에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요. YMTC는 2020년에 제2공장 건설을 시작했고 공장에 투자한 금액만 약 1,000억 위안, 하나로 약 18조 8,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YMTC도 2022년 말에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제2공장에 사용할 반도체 장비 설치 작업이 중단되었죠. 심지어 YMTC는 이것만으로는 손해를 막기 어려웠는지 직원을 해고하기도 했는데요. 내가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니 어쩔 수 없지. 직원이 좀 많긴 했어. 이참에 좀 줄여. What the fuck?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아이 몰라. 내가 힘든데 어쩌라고. 그리고 갈 때 주택 구매 보조금 돌려주고 가라. 뭐? 아니 해고된 것도 서러운데 나보고 지금 돈까지 뱉고 가라고? 이런 식으로 2023년 1월 전체 직원 6,000명 중에서 약 10%를 해고해버렸죠. 결국 YMTC의 직원들은 갑자기 실직자가 되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YMTC는 해고한 직원들에게 돈까지 요구하네. 근속 연수가 5년이 안 되는 직원에게 입사할 때 지원했던 주택 구매 보조금의 일부를 상환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사한 직원에게 돈까지 받을 만큼 회사 상황이 어렵다는 소리야. 이렇게 미국 하나만 제재에 들어가도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말고 다른 나라까지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에 동참했죠. 바로 일본과 네덜란드. 미국은 계속해서 일본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요구했고 두 나라는 미국과 대화 끝에 중국 제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일본과 네덜란드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도 의지해왔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일본과 네덜란드가 규제에 동참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20년 이상 뒤처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죠. 또한 미국 정부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기 시작하면서 한국과 독일에게 수출 규제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두들겨 패는 방법은 이뿐만이 아니었죠. 바로 반도체 시설 투자 보조금. 미국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게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제시한 보조금 규모는 무려 총 390억 달러, 하나로 약 50조 6천억 원에 달했다고 하죠. 확실히 보조금이 많기는 한데 이게 중국 제재랑 큰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은 직접적인 중국 제재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향후 10년 동안 중국 또는 관련 국가에 신규 투자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 우리 돈 받으려면 중국이랑 놀지 마 라고 외치고 있는 거지. 결국 중국은 앞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어떻게든 미국의 반도체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 장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건데 이게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하네. 2023년 3월 27일 미국 CNBC는 화웨이가 다른 중국 업체와 함께 14나노미터급 반도체 설계 장비를 독자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웨이는 이 장비가 실제 생산에 투입 가능한지 검증하는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보면 설마 중국이 독자적으로 반도체 기술을 따라잡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첨단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기술을 그렇게 쉽게 따라잡을 수 있을 리가 없지. 실제로 화웨이가 개발한 14나노미터급 설계 장비는 최신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에 비해 몇 세대는 뒤떨어진 놈이라고 합니다. 아니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반도체는 5나노미터급 반도체라고 하니까 아무리 봐도 이 싸움은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중국이 세계 3위이자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한 규제에 착수했습니다. 이 말은 즉 중국 정부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을 표적 삼아 처음으로 제재를 가했다는 거죠. 이로 인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마이크론에 대한 조치는 중국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수출 규제 수위를 낮추려는 수단이며 앞으로 이런 조치가 더 많아질 것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전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럼 한국과의 산업을 뒤흔드는 미국의 클래스를 느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